오늘은 정서적 친밀감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독신 생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훨씬 더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864년 미국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80여 명의 사람이 산맥을 넘다가 눈보라가 몰아쳐 길이 막혀서 계곡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절된 상태에서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그 이듬해가 되어서야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갇혔던 사람들은 노인과 아이를 포함해서 많은 수가 살아남았는데 가족이 없이 혼자였던 사람은 15명 가운데 20%인 3명만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 생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귀중한 사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가족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생존을 심지어 위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함께함으로 고통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있고 안정과 소망이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과의 유대감을 긴밀하게 가지려고 애써야 된다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감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했던 어릴 적의 추억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만 텐트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야외에서 같이 텐트를 치고 음식을 만들고 또 밤을 함께 보내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들의 정서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그 유대감을 더 끈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유대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정서적 친밀감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대상은 엄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에 지쳐서 바깥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때에 마음을 둘 데가 전혀 없을 때에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무조건 나를 가장 잘난 자식으로 봐주시는 그런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그 옆에 하룻밤이라도 자고 나면은 또 힘들었던 내 삶이 좀 정리가 되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지도 않거니와 이는 일방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부모님과 같이 해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걱정이 있느냐? 물어봐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또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부에게 자기 마음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부부로 살면서도 서로에게 외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외롭다면 이건 참 곤란합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외롭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같이 살면서도 외롭다는 것은 같이 살지 않아도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별로 기댈 것 없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대부분이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부부는 서로에게 외로움을 느끼면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자체를 방치해두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생존을 위해서 식욕을 주시고 또 성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정 욕구를 주십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 의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밀감의 욕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혼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려야 할 친밀감의 욕구를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부부는 친밀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배필로 의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많은 경우 바로 이 친밀감의 욕구가 서로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겁니다. 사이가 좋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인데도 사이가 나빠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힘이 들어지니까 다른 외부적인 일을 감당하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는 이 친밀감을 회복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회복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나 장모님을 모시는 일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효도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 양육의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부부로 맺어주신 것은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결혼 생활에 모범을 보인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자기 아내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의 부부 관계는 베드로가 상당히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참 좋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이 게바는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인데 이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한 이 표현에서 보면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이 이 베드로가 좀 부러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해왔던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상담가가 남녀의 특성을 두인과 필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까지 해주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내가 대체 또 뭘 더 해줘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불만은 설거지 자체가 아니고 설거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친 아내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설거지는 설거지지 마지못해 하는 설거지가 있고 진심 어린 설거지가 있느냐고 남자들은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성은 뒷모습만 봐도 직감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더 상처받기 쉬운 그런 그릇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남편은 설거지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 쉽지만 여자는 설거지를 통해서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고 도대체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남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사소해 보여도 이것이 심해지면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서로에게 분노가 발생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쓰지만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갈등은 점점 더 커갑니다. 이때에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원래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났구나. 저 사람하고는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저 사람하고 만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로 내 인생 참 불행하게 되었구나. 원망이 사기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 집에 한 공간 안에 살고 있어도 외롭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우리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자식은 어떻게 하냐,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남들 보기에 눈에 또 어떠냐,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헤어지기는 그렇고 조금 고상한 말로 하자, 졸혼. 세상에 졸혼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진 이 고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면 되는 겁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없어지면 우울감, 절망감, 좌절감, 무력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고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남편과 정서적 친밀감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를 보는 사람들이 참 호강에 받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도 정서적 친밀감이 없어지면 그 자체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서적 친밀감이 회복되면 우리를 지배하던 우울감, 절망감, 무력감이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어려워도 손을 잡고 힘을 맞추어서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매사에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이 오고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작은 결과지만 거기에 대한 재미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 때 방 한 칸 제대로 없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살아낸 것은 이 정서적 친밀감이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서적 친밀감이 없어지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체 어떤 경우에 이 정서적 친밀감이 자꾸 문제가 발생될까?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좋은 사람 잘 만나면은 요즘 뭐 결혼을 하려면은
집도 부모가 사줘야 된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모는 나중에 살 집도 없어가지고 큰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살게 되면은 이 정서적 친밀감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서적 친밀감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외롭게 되는 까닭은 대부분이 언어에서 옵니다. 말에서 온다는 거예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가져왔는데 그 월급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또 어떻게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불평을 듣는 그 순간 남편은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고요. 그렇게 되니까 직장에서도 활력있게 일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직장 안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 좋은 길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짜증이 납니다.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기에 청소도 안 하고 집안꼴이 이 모양이냐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남편을 위해서 지금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수고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허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요꼴이 됐느냐. 우리 부모님이 날 잘 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다 옳은 일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왜 변화가 안 됐습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변화도 되지 않고 마음만 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외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언어에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내 생각과 달라도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반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울로 그 모습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동창회 갔다 온 아내가 딱 들어와서 기분이 막 상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동창회 나가는 바람에 지 남편 돈을 잘 벌면 벌었지.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말이지. 꼴값을 떨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으면서 막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앞으로 그딴 동창회 나가지 마. 이렇게 말했다면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싸움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화를 북 돋아가지고 그 사람은 돈이나 잘 벌지 당신은 도대체 뭐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크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당신이 그 친구 때문에 속상했구나. 속상한 걸 속상했다고 한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속상한 걸 속상했다고 알아주고 속상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서 한 말이지 남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 있으면 한마디 합니다. 여보,
그 친구 남편 돈만 잘 벌지 다른 거는 완전 빵점이야. 그래도 당신이 그 사람보다 나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편한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마음 그대로를 반영해 줍니다. 우울하다 그러면 당신 우울하구나 그래요. 당신 마음이 힘들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오늘 참 화가 났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는 인정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남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많은 남자들은, 많은 여자들은 비난으로 알아듣고 당신 왜 우울해? 남편이 없어? 자식이 없어? 돈을 안 갖다 버려줘? 왜 우울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반영해주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래, 지금 우울하구나. 그럴 때는 차라도 한 잔 마시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된 상태만 인정해 주어도 조금 있으면 털고 일어나서 내가 괜히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 입장, 자기 형편에서 똑똑하게 말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면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문제 해결법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인데 자꾸 문제 해결까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공감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자기 아내나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면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형통하게 됩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 행복 소통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되면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어요. 1부 예배 때 이야기하고 2부 예배 때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정에 3층에 살고 있었어요. 3층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인데 어느 날 2층에 웬 여성이 한 사람 이사를 왔는데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 독신이에요. 걸음걸이도 살랑살랑, 옷도 그렇고 화장도 잘하고 인사성은 얼마나 밝은지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남자가 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도 눈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여성은 완전히 그 아파트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여성이 그냥 좋은지 가다가도 슬쩍 쳐다보고 혹시나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들어 같이 내리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한 번은 남편이 저녁에 직장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 두 사람이 막 머리를 서로 들고 막 레슬링을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인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와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하고 2층에 그 여자하고 지금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여성의 남편이 딱 보더만 뭐야?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딱 갈라놓으면 그 여자를 확 밀쳐버려. 그리고는 자기 부인을 번쩍 안아가지고 아파트 3층이니까 3층 힘듭니다. 그냥 앉기 저 같으면 앉지도 못하는데 그 힘이 좋은가 막 안고 척척척척 걸어가서 3층까지 올라가 문을 腾열고 자기 집이 들어가서 침대 위에다가 자기 아내를 탁 집어던져 버려. 그리고 한마디 뭐야 동네 창피하게. 그런데 그 아내는 그 순간에 남편이 고마웠어요. 둘이가 붙어서 싸우는데 남편이 그 여자 편을 들지 않고 그 여자를 밀치고 자기를 안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역시 내 남편은 내 사람이구나. 내 편이구나. 남의 편이 아니고 남편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남편 내 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인연을 맺었다면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고 했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깊은 친밀감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들의 가정에는 서로 간에 소통이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모 문제 혼자 고민하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할 때에 해결할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 가족간,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른 데 가서는 좀 똑똑해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는 똑똑하게 하지 말고 그죠? 역시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나 힘들어 이렇게 하거든. 아 당신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보세요. 우울하다 그러면 아 당신 우울하구나.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 모르겠어요. 아 집사람 뭐 그랬어요. 아 오늘 많이 우울해. 우울해 그랬어요. 사실은 뭐 우울하면 얼마나 우울하며 기분 좋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 얼굴 표정 보고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입으로 좀 우울해. 그 집사람이 그래도 옆에서 우울한 사람 취급을 조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되니까 별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따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 뭐 더 좋아서 그러느냐, 뭐 이래서 하면은 말이야.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아름다운 정서로서 친밀감을 회복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